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인사드리는 안투위투의 진행을 맡게 된 조민아입니다. 안투위투는 안전한 투자와 또 위험한 투자로 나눠서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데 많은 도움 드리고자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첫 방송이라서 굉장히 설레이고 또 긴장도 되는데요. 앞으로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마감 10분 전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을 팔아야 할지 눈여겨보던 종목을 사야 할지 굉장히 고민되는 구간이죠.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RS 통해서 하루 종일 문자 접수 받고 있습니다. 샵 4248로 여러분들 보유하고 있는 종목 또 매수가 알려주시면요. 저희가 친절히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방송 이경락, 황민혁, 박수범 전문가 함께 하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제 또 안투위투를 위해서 함께 파이팅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바로 종목 상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삼성 SDI 종목이고요. 매수가는 15만 1,000원, 보유기간은 2년, 비중은 20%입니다. 전문가분들 의견 주십시오. 자, 두 분께서는 보유와 매수 의견 주셨고요. 박수범 전문가분이 매도 의견을 주셨습니다. 매도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현재 그 삼성 SDI가 스마트폰 관련해서 계속해서 시장에 그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줬는데 그러한 부분들은 내일 그 가이던스 발표가 있습니다. 삼성전자에. 가이던스 발표에 따른 그 오늘 당장 매도하자는 부분은 아니고요. 네. 내일 부분에 있어서 내일 삼성전자 가이던스가 좋게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일 갭 상승해서 시장 분위기가 좋을 때 어느 정도는 차익 실현을 하자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경락 전문가님, 매수면 추가 매수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보유 기간 2년 정도 보유를 하고 계셨는데 삼성 SDI가 가지고 있는 성장성에 대해서는 누구나 의심이 없거든요.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이 요즘에 좋은 모습이 스마트폰 시장에서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근데 스마트폰 시장 안에 당연히 삼성 SDI의 배터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삼성 SDI의 성장성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15만 4,500원 정도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네. 15만 3,000원대가 차트를 보시면 내려오게 되면 10% 정도 오히려 물량을 더 추가하시고요. 또 15만 3,000원대가 오지 않고 오히려 16만 원대가 오게 된다. 그 부분이 오게 된다. 그러면 오히려 물량을 더 추가하는 전략으로 접근하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두 분께서 또 다른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잘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다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LG이노텍입니다. 매수가는 14만 원, 보유기간 2년이고요. 비중은 20%입니다. 전문가들 의견 확인하겠습니다. 자, 세 전문가께서 모두 보유 의견을 주셨습니다. 황민혁 전문가님, 홀딩 전략 구사해 주시나요? 네, 지금 LG이노텍 같은 경우에 지금 뭐 현재 국면, 지금 매수 단가 대비했을 때 지금 현재 국면이면 또 손실 구간인데요. 일단 보유기간이 2년 정도 지나셨죠. 최근에 이제 LG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성장성이 좀 부각이 되면서 다시 한번 주가가 또 오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보유기간 2년 정도의 비중 20%는 사실상 지금 현재 국면에서는 좀 기다려볼 만한 그런 자리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LG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뭐 2013년 앞으로 이제 경기가 좀 활성화된다면 LG이노텍 역시 주가도 좀 좋은 모습이 보여지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LG이노텍 현재 보유 관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박수범 전문가께서도 보유 의견 주셨거든요. 이유가 궁금하네요. 네, 아무래도 그 LG이노텍 하면 스마트폰의 그 부품주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쪽보다는 지금 현재 우리가 LED 분야로 좀 보자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현재 뭐 세계적으로 계속해서 그 백일 종구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LED 산업이 이번 연도에 크게 성장할 수 있다. 그 부분에서 LG이노텍 또한 큰 성장을 보여줄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로 우선은 10만 원까지 보시고 대응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LG이노텍 종목까지 살펴드렸습니다. 바로 다음 종목 살펴드리겠습니다. 서부 T&D 종목입니다. 터미널 운영에서 최근 신사업으로 변신을 꾀하고 있는 코스닥 기업이죠. 매수가는 28,100원, 보유기간은 10주고요. 비중 90%입니다. 전문가분들 의견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두 분께서는 매도 의견 주셨고요. 박수범 전문가 혼자만이 또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보유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그 서부 T&D 하면은 내수 시장에 따른 지금 현재 유류 판매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따른 이제 부동산도 많이 소유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수 시장에 굉장히 민감한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이제 제가 지금 서부 T&D에 대해서 왜 보유를 하자고 말씀드리냐면 앞으로 경기 민감주가 계속해서 지수 상승에 따른 경기 민감주가 움직일 수가 있고 거기에 따른 이러한 지금 현재 자산 가치가 있는 회사들의 흐름 또한 계속해서 좋은 흐름 보여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보유 말씀드리고 목표가는 25,000원까지 좀 보자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경락 전문가께서는 매도 의견 주셨거든요. 네, 지금과 같은 저성장 기조가 상반기에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이런 부분에서는 자산 가치가 높은 기업들에 대한 투자 매력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오히려 성장 가치가 높은 기업들에 대한 투자 매력이 높기 때문에 서부 T&D의 용산 기지나 밖에 부동산 부지에 관련된 자산 가치가 높은 것은 알고 있겠지만 그 부분은 어느 정도 경기 민감주나 아니면 시장이 좀 강한 모습을 보일 때 오히려 좋은 매기가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24,000원 정도가 오게 되면 절반 정도는 매도하시고 리스크 관리하는 것이 맞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다음 종목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광밴드입니다. 매수가는 26,900원이고요. 비중은 100%입니다. 보유 기간 한 달 되셨네요. 자, 성광밴드 나흘째 약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분께서는 또 비중이 100%입니다. 의견 보겠습니다. 또 한 분만이 매수 의견 주셨고요. 두 분은 매도 의견 주셨습니다. 먼저 매수 의견 주신 또 박수범 전문가님. 저는 지금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시장을 계속 상승 쪽에 보고 있습니다. 성광밴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조선기자재라든가 그리고 이제 풍력 관련된 기자재를 현재 이제 납품하고 있는 회사인데 매년 그 성장률만 보더라도 매출만 따지더라도 약 15%의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고 거기에 따른 계속적인 시장에서 그 영업이익률 또한 10%가 넘는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알짜 회사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렇게 주가가 하락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지금 현재 지수 하락에 따른 좀 조정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오히려 지금 현재는 좀 더 매수를 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대응하자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목표 가격은 3만 원까지 보자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손실폭이 조금 크신 것 같은데요. 신중한 의견을 또 주셔야 될 듯합니다. 매도 의견 주신 이경락 전문가님. 네, 당사 같은 경우는 피팅 업체거든요. 근데 유로화 가치가 요즘에 떨어지고 있고 원화 가치는 올라가고 있는 국면에서 유럽의 또 피팅 회사들과 그리고 우리나라의 피팅 회사들과 종농지에서 많이 맞붙는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실적이 계속 안 좋아요. 어느 정도 24,000원 구간에 다시 반등하게 되면 매도 포지션을 취하는 것이 맞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이경락 전문가께서는 성광밴드 매도 의견 주셨습니다.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이 온탕과 냉탕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세 분 전문가 오늘 코스피 시장 어떻게 마감될 거로 예상하시나요? 일단은 제가 잠깐 제 사무실에서 이동하는 도중에 선물을 갑자기 쏟아 올리는 경향이 있었는데 네. 외국인들이 아마 주문 실수로 보이네요. 주문 실수로 보이는 그 부분이 있었고 일단은 옵션 만기를 앞두고 시장에 대해서 외국인들은 방향성 없는 약간은 양매도 구간, 그러니까 포지션 없이 좀 기어간다는 부분에 포지션을 맞춘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시장의 방향성을 운운하기보다는 조금 더 리스크 관리를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그런 시국이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장중에 또 2,000포인트를 하회를 했는데 다행히 또 프로그램 베이시스가 개선이 되면서 낙폭은 축소를 했습니다. 언급해 주신 것처럼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에서 1조 원 가까이 매수가 들어오더라고요. 네.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1조 원을 다시 하회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황민혁 전문가님, 오늘 시장, 코스피 시장 상승 마감할 것으로 보시나요? 사실 이제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좀 약보합으로 마감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승으로 일단 마감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코스피 시장이 오늘 이제 좀 약세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지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이번 주에 옵션 만기일이 또 남아 있고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실적 발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냐, 어닝 아니면 쇼크냐 이 두 가지의 불확실성이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 그에 따라서 약간의 이제 좀 관망세. 그래서 이제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 오늘 좀 관망세로 좀 약보합 마감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반면 연일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수급 주체 방향이 매일 다른 모습입니다. 오늘은 기간만이 또 견인차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요. 자, 모든 지수가 지금 동시호가 구간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지수 상황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은 현재 0.07% 하락하면서 2010선에서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포인트 차이가 얼마 나지 않기 때문에 상승 반전하면서 마감할 수 있을지 끝까지 잘 지켜보셔야 될 듯합니다. 코스닥 시장 오늘 0.77% 상승 508포인트 선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시장의 흐름이 괜찮기 때문에 오늘도 역시나 강세로 마감되지 않을까 또 이렇게 점쳐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수급 주체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코스피 시장 외국인들이 오늘 4거래일 만에 매도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이 거래대금 매도 규모가 크진 않지만 현물 시장에서 홀로 처음으로 매도세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포지션을 잘 지켜봐야 될 듯합니다. 특히 선물 시장에서의 매도세가 어느 정도 강화되지는 않을 것이다. 전망이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나왔는데요. 하지만 외국인들의 포지션이 오늘도 선물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들을 저희가 잘 살펴봐야 될 듯합니다. 자, 장 마감 40초 전입니다. 일단 오늘 관건은 코스피 시장에 빨간불을 켜서 또 마감될지 이 부분을 잘 지켜봐야 될 듯합니다. 업종별로 우선 그동안 강했던 전기전자 그리고 화학, 건설, 증권주들이 오늘 약세를 보였는데요. 경기 민감주들이 오늘 약진을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주 4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옥석 가리기를 잘 해봐야 될 듯한데요. IT 업종들 실적이 양호할 것으로 보이지만 3분기처럼 다른 기업들의 실적들은 또 어닝 쇼크가 오지 않을까 불안감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클로징벨 울리겠습니다. SBS CNBC가 오후 3시 증시 마감 상황을 알려드립니다. 네, 클로징 벨이 울렸습니다. 1월 7일 주식시장이 마감이 되었는데요. 마감 상황 바로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오늘 0.18% 하락을 하면서 2008포인트에 마감을 했습니다. 조금 아쉬운 시장인데요. 오늘 파란불을 켰습니다. 반면 코스닥 시장 연일 강세를 이어가면서 오늘 0.74% 상승하면서 508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선물 시장도 오늘 상승 마감했습니다. 강보합세로 마감이 되었는데요. 0.04% 상승을 하면서 268포인트에 마감이 되었습니다.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오늘 외국인들이 480억 원가량 매도를 했고요. 기관도 54억 원가량 매도를 했습니다. 개인만이 오늘 580억 원 가까이 사들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 시장 오늘 또 장 막판에 외국인들이 또 소규모지만 또 매수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4억 원 가까이 사들였고요. 기관이 170억 원 가까이 오늘 매수 전환을 했습니다. 개인만이 오늘 또 100억 원 가까이 팔아치우는 모습이네요. 선물 시장에서 오늘 실수가 있었다고 했나요? 외국인들이 1조 원 가까이 사들이는 모습이었는데 장 막판에는 거의 8천억 원 가까이 사들이면서 오늘 마감이 되었습니다. 업종별로 코스피 시장은 오늘 의약품과 의료 정밀 통신 업종들이 강세를 보였고요. 전기전자, 화학, 건설, 증권주들이 약세를 보였는데 그동안 흐름이 좋았던 경기 민감주들이 오늘 약진을 보였죠. 자,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앞두고 또 사흘 연속 하락을 했고요. 오늘 시장에서 가장 큰 특징이 아무래도 그동안 낙폭과대 인식이 또 퍼진 것일까요?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었던 자동차주들이 일제히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자, 이 시점에 또 전문가분들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주들이 오늘 상승 반전을 했습니다. 또 반짝 상승에 그치는 것일까요? 아니면 지금이 오히려 매수 타이밍으로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오늘 같은 경우에 좀 특별하게 눈에 띄는 그 업종으로 본다면 자동차 업종들이 그동안 좀 낙폭이 있었는데 그 낙폭을 조금이나마 돌려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사실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엔화 약세 기조에 따라서 글로벌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감들로 인해서 주가가 좀 많이 밀렸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현대차나 기아차 그동안 좀 낙폭이 좀 컸고 그리고 이제 그에 따라서 지금 저희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반등, 오늘의 반등을 가지고 확실하게 이제 이게 전환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오늘 일단 반등이 나왔고 그 다음에 그 이어서 이틀에서 3일 정도 수급이 동반이 되면서 반등이 나올 경우 그때부터는 이제 여러분들께서 매수 타이밍을 다시 또 잡으실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반등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그동안 낙폭이 과대했고 그래서 일시적인 저점 매수에 대한 유입, 그래서 즉 기술적 반등 측면으로 해석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또 순차적으로 또 통신 업종도 영업 정지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강세를 보였는데요. 경쟁 완화에 따라서 실적 개선 기대감에 SK텔레콤, KT, 또 LG U+들이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LG 디스플레이는 실적 부진 전망에 오늘 또 하락을 했고요. NHN은 반면에 모바일 메신저 라인 매출액 급증에 따른 실적 증가로 인해서 상승세를 보였는데 이제 실적 시즌이 왔기 때문에 실적에 관한 옥석 가리기를 잘 해봐야 될 듯 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금일의 시장 흐름도 실적에 관련된 옥석 가리기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내수주나 어느 정도 실적이 반영되는 현대차도 4분기 때 실적이 나쁘지 않았었거든요. 현대 자동차 그룹도. 왜 그러냐면
중국 내에서 영토 분쟁, 그러니까 중국과 일본과의 영토 분쟁으로 인해서 반일 감정이 확산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반사 이익을 확실히 우리나라 자동차 그룹은 얻었기 때문에 그런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 그리고 전체적으로 내수주 중에서 실적이 좋은 종목들에 대한 기대감들, 그것이 주가에 잘 반영되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코스닥이 연일 강세를 보이면서 대형주에서 또 중소형주로 매기가 쏠리는 것이 아닐까 이런 의견들이 또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오늘 하루로 또 일희일비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일 시장과 또 옵션 만기일 시간을 또 저희가 잘 지켜봐야 될 듯합니다. 자, 오늘 시장 마감 상황은 여기서 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 또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당장 내일장 저희가 전략을 잘 세워봐야 될 듯한데요. 메신저를 통해서 또 전문가분들께서 의견을 내주셨네요. 저희가 잘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먼저 황민혁 전문가님, 관망세 지속하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의견이시죠? 네, 지금 시장에서는 항상 불확실성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코스피 지수가 제대로 이제 반등을 못 해주고 약보합으로 마감된 이유가 이제 내일부터 시작하면 이제 8일이죠. 8일부터 삼성전자 즉 어닝 시즌이 이제 본격적으로 도래를 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옵션 만기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옵션 만기일이 이제 어닝 시즌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그다음에 또 옵션 만기일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삼성전자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는지 또는 어닝 쇼크를 기록하는지 이 두 가지 상황에 따라서 옵션 만기일을 충격이 좀 클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해석이 가능할 것 같고요. 옵션 만기일에 이제 롤오버가 돼서 순차적으로 이제 상승 기조가 나오게 된다면 역시 이제 시장은 1월 달부터 이제 상승 기조가 나가겠지만 지금 현재 본다면 이제 물량이 시장은 상방적으로 보되 아직까지 그 프로그램 차익 물량이 좀 많이 쌓여 있습니다. 지금 차익 물량만 보더라도 이제 매수 차익 잔고만 보더라도 10조 원 이상이 쌓였어요. 10월 달 중반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이제 프로그램 매수 유입이 계속 들어오면서 이제 매수 차익 잔고가 계속해서 급증을 했는데 중간에 이제 보통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 좀 나오면서 이제 출회가 되면서 이제 옵션 만기일에 어느 정도 조정 국면을 거치지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급격하게 오르는 그 과정에서 중간에 매도 물량이 거의 나오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닝 만약에 쇼크가 일어나게 된다면 이게 프로그램 매도 물량으로 또 옵션 만기일에 또 출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그런 불확실성들 그래서 아마도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또 이제 관망 분위기가 좀 기조세가 좀 유지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같은 분위기가 내일도 또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삼성전자는 0.33% 하락을 하면서 152만 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오늘은 모두 팔대세를 보였거든요. 자, 박수범 전문가께서도 삼성전자 실적 예상치를 잘 보자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네. 본인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네, 아무래도 저는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이제 뭐 시장에서 지금 기준으로 하고 있는 거는 영업이익률이 8조 5천억이 넘냐 안 넘냐가 좀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장 시작하기 전에 그 가이던스가 어느 정도 나올 거고 가이던스에서 어느 정도 그 시장이 기대했던 것보다 좀 더 서프라이즈로 나온다면 내일 시장은 굉장히 크게 상승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오히려 그러한 부분들이 충족되지 못한다면 내일 지수 또한 뭐 큰 하락은 없겠지만 좀 계속해서 옆으로 행보하는 구간은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경락 전문가께서도 관망세를 지속해보자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실적 시즌에 대한 우려감이 더욱더 큰 걸까요, 지금은? 네, 실적 시즌에 대한 우려감도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테고요. 제가 또 걱정하는 부분은 바로 환율에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피할 수 없겠죠. 네. 지금 환율이 또 오늘 또 1,060원 선에서 마감이 됐는데 이런 기조가 나타나는 것이 작년 12월 달부터 2012년도 12월이죠. 그때부터 프랑스계나 유럽계 투기 자금들 한머니들이 지속적으로 국내 시장에 유입이 되면서 원달러 환율을 계속 떨어뜨리는 부분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앞으로 원달러 환율이 더욱더 떨어질 경우에는 그런 한머니들이 대량 유출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주가 하락도 피할 수 없는 부분도 우리는 헤아려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테고요. 그런 한머니들의 유출입이나 유입이나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좀 더 신중하게 시장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지금 이제 뭐 이경락 전문가님이 뭐 환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환율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걱정하지 말자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이제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 김중수 총재님이 이번 연도에 했던 말이 있어요. 새해 벽도 들어서 했던 말이 지금 이제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는 물가 안정화를 시키는 게 목적이지만 지금 이제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도 수출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그 부분에서 묵과할 수는 없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 현재 이번에 그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내리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지수는 계속해서 상승 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 또한 금리 인하에 관련돼 가지고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발 금리 인하가 단행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자, 요즘 시장에서 아무래도 발목을 잡는 부분이 원화 강세인 것 같습니다. 내수주들은 웃을 수 있지만 또 수출 주도형의 한국의 많은 기업들이 이 원화 강세 또 예전에는 좋지 않았던 환 해제 간에서도 또 그런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거든요. 또 환율 부분에 있어서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문가들의 내일장 전략과 전망까지 잘 살펴봤습니다. 광고 보신 후에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화문 앞에서 크레온으로 주식을 샀다. 나의 스마트폰 주식 거래는 크레온. 크레온이다. 계좌 개설은 가까운 은행에서. 인생이란 쓰고 매운맛만 있는 줄 알았다는 한영수 씨. 기프트카 덕에 다시 바삭바삭 맛있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송탄 중앙시장 별이네 튀김에 들러오세요. 현대자동차그룹. 다시 새벽이 찾아왔습니다. 싱싱한 희망을 가득 싣고 이종수 씨의 기프트카는 오늘도 달려갑니다. 이종수 씨의 푸른 수산. 여러분도 함께 응원해주세요. 현대자동차그룹. 본격적으로 포트폴리오 꾸려볼 시간인데요. 자, 오늘부터는요. 안전한 투자와 또 위험한 투자를 대표할 두 분과 함께 합니다. 미남, 미녀 함께 하시는데요. 자, 여러분들 또 굉장히 반가우실 것 같아요. 슈퍼모델 두 분이시거든요.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익은 아무리 적어도 내 돈 까먹는 꼴은 절대 못 보는 안녕하세요. 안투 대표 슈퍼모델 김은지입니다. 노. 인생 뭐 있겠습니까? 예? 인생 한 방, 투자 한 방. 안녕하세요. 2012 슈퍼모델 변상익입니다. 자, 또 두 분께서 굉장히 인사도 다른 색깔로 해주셨고요. 그리고 투자 성향도 굉장히 달라 보이시는데요. 자, 시청하시면서 맞아, 나는 이런 성향이야. 아니야, 나는 이런 식으로 할 거야라고 많은 분들께서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의 주식시장의 희노애락을 담아서 또 두 분께서 대표를 하셔서 포트폴리오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안투위투는 또 두 분의 슈퍼모델과 함께 하는데요. 각각 500만 원의 실계좌를 이용해서 저희가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합니다. 전문가분들께서 제안한 종목들을 투자 성향에 맞게 선택을 하고요. 제시해 주신 가격에 적용해 또 방송 다음 날 편입되는 구성으로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한 투자를 지향하는 은지 씨와 또 급등락 위험한 종목을 좋아하는 상위꾼이 함께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또 흥미롭게 지켜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실전 포트폴리오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출연해 주신 또 세 분의 전문가께서는 어떤 종목을 가져오셨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자, 일단은 첫 방송이기 때문에 세 분께서 어떤 종목을 가져오셨는지 굉장히 궁금해요. 또 상위꾼이 눈여겨볼 만한 굉장히 급등락이 심한 이런 종목을 가져오셨는지 아니면 또 안전한 또 수익은 크게 나진 않더라도 돈을 절대 까먹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또 은지 양에 또 걸맞는 그런 종목을 가져오셨을지 궁금한데요. 자,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세 종목 살펴봤습니다. 모두투어, 로엔, 아시아나항공 이렇게 총 세 종목인데요. 자, 두 분 모델께서는 이 기업들 다 아시나요? 예, 다 알고 있습니다. 네. 네, 다 아신다고 하니까요. 또 주식시장에서는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저희가 또 잘 알아봐야 되잖아요. 자, 또 눈여겨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먼저 이경락 전문가의 모두투어부터 저희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그 주식에 익숙하지 않은 모델분들이 좀 친숙하게 접할 수 있는 친근한 종목을 가지고 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모두투어, 우리나라 그 하나투어 다음으로 가장 큰 여행사로 알려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테고요. 여행주 하면 보통 원달러 환율 하락의 최대 수혜주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거기에 요즘에 엔화 가치까지 떨어지고 있는 국면,
자료를 제가 준비해 왔는데 그 원화 가치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가치는 상승하고 있고 엔화 가치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가장 최대 수혜주가 무엇이 될 수 있을까? 환율 하락은 무조건 주식시장이 안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는 그런 의미로 모두투어를 가지고 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테고요. 당연히 원화 가치가 올라가니까 국내 관광객이 일본으로 가는데 일본의 엔화 가치는 떨어지니까 그만큼 유연하게 그리고 빈번하게 여행객 수가 늘어날 수 있다라는 그런 논리로 가지고 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모두투어는 보통 우리나라 여행객이 해외로 가는 아웃바운드 전문 여행사지만 또 요즘에 위안화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안화 가치의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중국인 관광객들이 국내로 인바운딩 되는 그런 자회사도 같이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회사 모두투어 인터내셔널의 성장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또한 요즘에 이 회사가 또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 바로 호텔 산업도 같이 영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보통 그 언론을 통해서 많이 접하다 보면 외국인 관광객들이 잘 호텔이 없다, 투숙할 호텔이 없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제주도나 그리고 종로에 아벤트리와 같이 종로 호텔을 구축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의 또 성장성도 함께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근데 네. 질문이 있는데 네네. 근데 제가 모더투어를 이용하려고 했었는데 네네. 이게 다른 데에 비해서 되게 비싸서 이용을 못했거든요. 네. 저희 같은 학생 같은 경우는 뭐 기업보다는 솔직히 가격이 먼저 중요하거든요. 네네.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 가격적인 면에서 밀리는 게 아닌가? 모두투어는 조금 다른 여행사들이랑 좀 다른 마케팅을 해요. 좀 기업형 마케팅을 많이 한다 그럴까요? 그러니까 기업형 단체 고객들을 많이 유치하거나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상품이 매출이 많이 찍히고 있는 회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테고요. 그리고 아마 성수기나 비수기의 성수기를 잘 따져가지고 한번 예약을 다시 한번 시도해보세요. 모두투어가 다른 여행사에 비해서 그렇게 비싼 걸로는 제가 아닌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예. 네. 자, 은지 씨는 혹시 다른 질문 없으신가요? 저도 궁금한 게 있어요. 요즘에는 패키지보다는 자유여행을 많이 선택을 하는데요. 네네. 호텔이랑 연계를 해서 같이 패키지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네네. 그게 잘 팔리나요? 예, 요즘에 자유여행객들 저 또한 뭐 패키지 여행을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자유여행을 많이 이용하는데 발권이나 이런 전체적인 부분을 딱 한 번에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그런 시스템을 잘 만들어 놨더라고요. 호텔 투숙부터 한번 전화해 보세요. 잘 시스템이 돼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많이 편리하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원스톱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궁금증이 많으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은 얼마 정도에 사는 가격이 적정할까요? 3만 원 정도에서는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테고요. 근데 당사가 이게 화면을 보시면 당사의 연고점이 2007년도 주식시장이 큰 부분을 일으켰을 때 당사의 고점이 4만 원 선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4만 원 선, 과거의 모습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정도 선에서 포진되어 있는데 이 구간을 과거에는 여행사만 전문적으로 했었는데 지금 호텔 영업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 또한 올라갈 수 있다, 뚫을 수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42,000원까지 충분히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종목은 모두투어였습니다. 이경락 전문가의 친절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네. 자, 다음은 또 아이유의 소속사죠. 로엔 종목을 박수범 전문가께서 가지고 오셨는데요. 오늘 급등을 했어요. 음원 가격 상승 때문일까? 왜 이렇게 올랐을까요? 네, 지금 현재 로엔 가격이 오늘 뭐 8.9% 거의 9% 가까이 좀 크게 상승했는데 너무 좀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이 또 이렇게 크게 상승하다 보니까 좀 한편으로 기분이 좋으면서도 이제 편히 반영하니까 조금은 좀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솔직히. 그렇겠어요. 네. 우선은 로엔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엔이라는 회사는 지금 현재 멜론이라는 음원 유통 채널을 가지고 있는 회사고요. 그에 따른 시장에서 가장 음원 유통에 있어서 넘버원 회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에 따른 지금 현재 로엔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최대 주주가 지금 현재 SK 플래닛이라는 회사입니다. 이 SK 플래닛은 바로 SK 계열사죠.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에서도 적극적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들은 지금 현재 멜론이 지금 온라인상에서도 지금 매출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최근에는 모바일 쪽에서도 매출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SK텔레콤에서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는 부분이고 SK텔레콤이라는 핸드폰 자체가 나올 때 인베디드 형식으로 해서 제품에 자체적으로 탑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나온다는 거죠. 이러한 부분들은 계속해서 멜론이 모바일 쪽에서 매출을 크게 상승시키는데 한 몫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뭐 여러분들도 뭐 연예인들 다 좋아하시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로엔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매니저먼트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아이유 국민 여가수죠. 네. 여동생 가수 이제 아이유가 지금 현재 소속되어 있고 그리고 최근에 또 앨범을 발매를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로엔의 주가를 계속해서 끌어올릴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제 매수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매수가 오늘 주가는 크게 상승했지만 지금 이제 14,500원 정도를 매수가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지금 이제 그 음원 가격도 지금 이제 2배로 상승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과 모든 걸 갖다가 계산을 해봤을 때 목표 가격은 2만 원까지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보시고 2만 원까지 좀 대응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상위꾼 아이유 좋아하시나요? 이 기업이라고 하네요. 역시 아이유는 제 로망이죠. 근데 네. 궁금한 게 아이유 하면 로엔인데 로엔 다른 가수 또 있나요? 저렇게 들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지금 이제 그 아이유 말고도 이제 막 걸그룹들, 지아라든가 그리고 뭐 최근에 뭐 음반을 계속해서 내고 있는 걸그룹들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아이유급까지는 안 됩니다. 아이유급까지는 안 되지만 앞으로 지켜본다면 혹시나 모르죠. 또 뭐 빅뱅이라든가 2NE1과 같은 그러한 또 가수들이 또 나올 수도 있고 그러한 부분들이 로엔의 매출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저 그러면 다른 질문이 많으신가 봐요. 네. 그 다른 가수분들도 뭐 지출이 올라갈수록 멜론도 커지는 거니까 그것도 로엔에 영향을 주는 건가요? 분명 로엔 매니지먼트가 아니지만 다른 가수가 강해지면 이 로엔도 강해지는지 그런 게 있나요? 아무래도 이제 음원 시장에서 우리가 최근에 이제 주가가 크게 상승했던 회사들을 본다면은 SM이라든가 YG엔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회사들의 매출이 계속해서 꾸준하게 일어나면서 PBR 또한 굉장히 크게 상승했습니다. 퍼 또한 거의 한 40에서 50 정도 되는 큰 상승률을 보여줬고요. 하지만 지금 이제 로엔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저평가되어 있다는 것은 PBR만 따지더라도 지금 현재 3%대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퍼로 따지더라도 25%밖에 안 됩니다. 이러한 거는 동종업계의 다른 회사들에 비해서는 아직까지 저평가되어 있는 주가상 저평가되어 있는 게 로엔의 현실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소녀시대가 컴백을 했어요. 그러면 소녀시대도 있고 다른 유명한 가수들도 많은 SM 주식이 더 낫지 않을까요? 네, 그러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동종업계의 시너지 효과로 우리가 좀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용산에 가면 핸드폰 가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러한 핸드폰 가게가 그렇게 몰려있는 부분들은 하나의 일종의 서로 간의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SM이라든가 YG엔터가 주가가 올라간다면 당연히 로엔 또한 주가가 상승을 한다는 부분입니다. 네. 자, 두 분께서 굉장히 궁금한 점이 많으실 것 같고요. 일단 들었을 때 반가운 이름들이 자꾸 나오네요. 뭐 아이유, 뭐 또 모든 남자 전문가분들께서 좋아할 만한 소녀시대도 계속 나오는데, 자, 일단은 그 가수의 가능성을 보고 투자를 하는 것도 이제는 정말 어느 정도 메이크센스하다, 정말 확신이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시장이 온 것 같아요. 한류 열풍이 또 불어일으키고 있기 때문에요. 자, 일단은 로엔 종목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차트상으로 봤을 때도 거래량이 터지면서 오늘 또 장대 양봉이 출현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또 탄력이 붙은 것 같은데 잘 참고를 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자, 다음 또 황민옥 전문가의 아시아나항공 살펴보겠습니다. 자, 앞서서 모두투어 얘기할 때 저가 항공사에 대해서 좀 얘기가 오갔거든요. 아시아나항공 오늘 왜 들고 오셨나요? 네, 뭐 아시아나항공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앞에서 이제 모두투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네. 이제 원화 강세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 바로 여행 관련주입니다. 아시아나항공 역시 이제 대표적인 국내 항공사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여행을 갈 때 여행 계획을 막 세우잖아요. 그죠? 모두투어에서 여행 계획을 세우고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행 계획을 세우고 나와서 이제 여행을 또 가자는 의미에서 제가 아시아나항공을 들고 나오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앞에서 이제 모두투어를 설명해 주셨잖아요. 모두투어는 여행객들을 이제 유치를 해서 이제 항공사로 이제 데려다 주는 거죠. 그래서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 가만히 있어도 모두투어나 이런 항공사들에서 이제 그 여행사들에서 이제 아시아나항공의 매출을 증대시켜 줄 수 있는 뭐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아시아나항공, 즉 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외화 부채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원화가 통상 강세일 경우에 달러나 그런 기타 이제 외화 가치가 상대적인 약세를 기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부채 원화 강세에 항상 부채 비중이 축소가 되면서 그에 따른 재무적인 재무가 이제 건전해지는 그런 역할도
가져올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지난 3분기까지 사실 이제 인천공항 쪽에서 일본 쪽의 여행객 수가 좀 많이 증가했었어요. 그래서 그쪽 부분이 이제 매출에서 거의 한 18%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런 성장세가 뭐 한일 감정이 좀 고조가 되면서 일시적인 이제 침체 국면에 좀 빠진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엔화 가치가 이제 하락세를 보이면서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이제 한일 감정 같은 경우 느릿던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일시적인 그 이벤트성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반일 감정에 대한 그런 이벤트가 끝나고 나서 지금 현재 뭐 엔화 가치가 지금 약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원화 강세가 지금 현재 고평가 국면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선 우리나라에서 일본 쪽으로 여행할 수 있는 그런 여행객 수가 증가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원화 가치 즉 원화의 고점 그리고 엔화의 그 저하 이런 부분에서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업종이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자 대한항공도 있는데 아시아나항공을 가져오셨어요. 자 또 두 분 모델께서 질문 없으신가요? 있어요. 그거요. 대한항공보다 아시아나가 좋은 이유 뭐가 있나요? 네, 제가 이제 중요시 보고 있는 그 관점이 바로 재정적인 건전함입니다. 네. 대한항공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대표적인 항공사고 아시아나항공은 2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 항공업계가 2011년도에 정말 극심한 경영난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2011년도에 적자를 기록을 했어요. 왜? 업황이 안 좋았으니까. 그런데 반면에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는 환율에 대한 그런 방어라든지 여러 가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서 역시 열심히 힘쓴 결과 2011년도에 적자를 기록하지 않았다는 거죠. 결국 흑자로 마감이 됐다는 점. 그래서 위기에 뭐 두 가지 항공사가 있다면 대한항공보다는 아시아나항공의 위기에 좀 강한 그런 항공사다라는 측면에서 아시아나항공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 질문. 아니 그 원고 뭐 엔저 막 이런 게 있잖아요. 뭐 원화가 높고 뭐 엔지 떨어지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저 같은 솔직히 평범한 시민으로서 이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해 잘 모르겠거든요. 네, 잘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요. 네. 쉽게 설명을. 쉽게 설명해 주십시오. 쉽게 한번 설명해 드릴까요? 네. 쉽게. 원화,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높아진다는 거잖아요. 그럼 상대적으로 이제 엔저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엔화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가치가. 가격이 떨어지면은 우리나라에서 상대적인 비율로 본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이제 어떤 이렇게 제가 지금 잠깐 헷갈렸는데 네, 쉽게 풀어드리기가 정말 어렵네요. 이게. 네. 우리나라의 가치가 엔화 하나당이라고 거래가 이제 된다고 가정을 해보면요. 원화 하나 그리고 엔화 하나라고 이제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기존에 하나씩 거래가 됐었는데 이게 엔화 가치가 떨어지면은 이 두 개당 원화 하나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전히 어려워요. 이렇게 설명하면. 네. 맥주 좋아하세요? 맥주? 맥주 좋아해요. 예. 과거에 1,000원 가지고 우리가 일본에 여행을 가가지고 맥주 한 캔을 먹으려면 1,000원이 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원화 가치가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900원 가지고 한 캔을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관광객이 일본으로 많이 갈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죠. 우리나라 화폐 가치가 올라갔기 때문에. 네. 예.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1,000원짜리 먹던 것을 900원에 먹는다. 조금 이해가 안 돼. 됩니다. 네. 맥주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또 반면에 황민학 전문가께서는 조금 더 이해를 못하시는 이런 생각이 드네요. 서민적인 아이템으로. 네, 자 요즘에 또 엔저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열심히 두 분께서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주식시장 또 잘 파악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또 차트 흐름 저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나항공 오늘은 1% 가까이 또 하락을 했는데요. 그동안 쭉 내려오면서 최근에는 그래도 다시 반등을 좀 해줬네요. 네, 아시아나항공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주가 흐름을 보면은 주가 좀 많이 밀렸습니다. 밀리고 나서 이제 다시 반등 시점으로 진입을 해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아시아나항공의 주가가 밀렸던 건 사실 이제 실적에 대한 저하 부분이었죠. 그래서 주가가 밀리다가 최근에 이 하락 추세를 전환시키고 상승 쪽으로 방향성을 잡고 올라가고 있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이제 고점을 매물대로 뚫고 이제 상승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6,420원에 종가가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6,420원에 플러스 마이너스 3% 이내에서 충분히 매수 접근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자, 목표가는 일단 짧게 먼저 잡아드릴게요. 한 7,500원까지 무난한 상승 흐름 예상이 되고요. 손절 라인으로 본다면 6,000원 정도 손절 라인으로 대응하신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시아나 수급 부분을 봤는데 또 외국인과 기관이 최근에 빨간불을 켜면서 들어오고 있거든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원화 강세 최대 수혜주가 될 수 있을지 시장에서 잘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처음으로 또 포트폴리오 저희 구성하기 위해서 새 종목 만나봤는데요. 자, 두 분께서 어떻게 선택을 잘 하셨나요? 마음의 결정을 하셨나요? 네, 결정했습니다. 네, 잘 결정을 하셨다고 하네요. 알겠습니다. 자, 두 분께서는 최종적으로 어떤 기업을 선택을 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자 김은지양은 모두 투어를 선택을 하셨고요. 또 공격 투자형이신 변상익 군은 오늘 로엔 종목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자, 로엔 종목을 선택한 변상익 씨, 우리 상익군의 이유부터 들어볼까요? 아이유 좋아서 혹시 선택한 단순한 이유는 아니죠? 돈이 관련된 건데 설마 그건 제 마음의 맞습니다. 차이고. 네. 이 로엔이 보니까 오늘 10% 급등한 게 딱 제 스타일이긴 하거든요. 근데 전문가님 좀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아니 아까 말씀하신 게 YG랑 SM이 강세가 되면 이 따라서 로엔도 이 관련된 업체도 강세된다고 하는데 왜 로엔은 지금 떨어졌는데 왜 SM만 올라가는지. 로엔이 떨어졌는데 SM이 올라가는지. 네. 그러한 부분들은 좀 우리가 이제 단기적인 수급도 우리가 종목에 있어서 같이 이제 상승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또 봐야 될 게 지금 이제 뭐 유통업체, 지금 현재 뭐 YG라든가 SM 같은 경우에 유통업체가 아니라 생산하는 공장이죠. 음원을 생산하는 공장의 입장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고, 거기에 비해서 우리가 지금 이제 로엔 같은 경우에 유통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좋게 바라보시고 좀 들고 가십시오. 네, 기업 내용도 충분히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포트에 또 편입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의 주가 흐름을 잘 지켜보시면 될 듯합니다. 자, 은지 씨 모두 투어 선택을 하셨네요. 모두 투어 선택했고요. 이유는요. 여행 가고 이럴 때 복잡하고 귀찮은 거 딱 질색인데 아까 전문가님께서 한번 이용해봐라. 굉장히 편리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모두 투어를 선택했고 근데 환율 공부는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전문가님 이거 안전한 거 맞죠? 예, 제가 지향하는 투자가 지키는 투자를 저는 지향합니다. 예, 큰 돈보다도 차곡차곡 자금을 물려가는 것이 현명한 투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탁월한 선택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화이팅! Whatever I do and wherever I am, all I can think of is you. 네, 포트폴리오 점검을 해봐야 되는데요. 오늘은 첫 방송인 관계로 저희가 지금 담아있는 종목들이 없습니다. ASR 종목이 없죠. 그래서 포트폴리오 채워가는 의미에서 또 신규 종목을 저희가 더 잘 살펴볼까 합니다. 다음에 공개해주려고 꽁꽁 숨겨뒀던 종목들 또 우리 전문가분들께서 오늘 한 종목씩 더 말씀을 해주셔야 될 듯해요. 자, 일단은 어떤 종목부터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리콘웍스 또 유비케어 신원 종목 세 종목을 가져왔다고 하는데요.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저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황민혁 전문가께서는 실리콘웍스 기업을 또 설명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아시아나항공이 오늘 채택되지 않아서 혹시 섭섭하신 건 아니시죠? 네, 제 종목이 선택이 안 됐는데요. 네, 후회하실 겁니다. 나중에 분명히 아시아나항공이 날아갈 겁니다. 네, 혹시 아나요? 실리콘웍스는 또 채택이 될죠? 기업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실리콘웍스는 분명히 혹하실 것 같은데요. 네, 좀 빨리빨리도 움직일 수 있고 그리고 안정성도 역시 갖춘 그런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팹리스 같은 경우에 이제 디스플레이 부품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팹리스 업체입니다. 팹리스 업체는 이제 반도체에 대한 설계하고 판매만을 담당하는 업체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뭐 생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도체 전문 생산업체에 외주를 줘서 이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리콘웍스의 뭐 가장 강점이라고 한다면 이제 애플용 레티나 디스플레이에 채용되고 있는 이제 LCD 구동칩이죠. LCD 구동칩을 이제 생산하는 그런
업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레티나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일반 이제 디스플레이보다 이제 화면이 뚜렷합니다. 선명도 부분에 대해서 이제 뚜렷한 그런 강점을 지니고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최근에 이제 주가 좀 많이 밀렸던 원인, 그렇게 좋으면서도 이제 레티나 디스플레이 이제 핵심적인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아이패드 이제 미니가 나오면서 그에 따른 일시적인 그 침체, 지금 현재 그 실리콘웍스가 담당하고 있는 게 9.7인치용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좀 아이패드 미니가 나오면서 그에 대해 9.7인치용이 이제 상대적으로 덜 팔릴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감 때문에 주가가 좀 많이 밀렸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그런 우려감은 사실 너무 과도한 그런 우려감이었고, 지금 같은 경우에 또 이제 추가적인 성장 모멘텀이 또 레티나 디스플레이가 이게 스마트폰, 모바일 스마트폰이나 또 TV까지도 점차 이제 적용이 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지금 다다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실리콘웍스는 주가가 많이 밀렸고, 그런 우려감 때문에 밀렸고, 이게 이제 우려감이 아니라 다시금 성장할 수 있는 성장 모멘텀으로 바뀌고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실리콘웍스를 제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실리콘웍스 저희가 또 아시아나항공을 또 이어갈 수 있는 또 좋은 기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또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자 질문 있으신가요? 네. 그러면 아이패드가 잘 팔리면 실적이 좋아지는 거죠? 네, 아이패드 9.7인치용입니다. 9.7인치용 아이패드가 많이 판매가 되면 될수록 당연히 이제 실리콘웍스의 실적도 역시 증가하고 그에 따라 주가도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요새는 아이패드보다 사실 국내에서는 갤럭시 노트 좀 많이 선호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외국에서는 역시 아이패드가 잘 팔리고 있나요? 네, 해외 쪽에서 갤럭시 노트가 많이 팔리는 건 인정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아이패드 같은 경우에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이거는 과거부터 시장에서 저 마켓 쉐어가 이미 많이 이제 분포가 돼 있는 시점이고, 어떻게 보면 그 매니아층이 아직까지도 형성이 많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패드의 그 판매량이 일시적으로 급감한다는 그 자체가 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너무 과도한 우려감이었고, 결국은 아이패드 역시 시장에서 계속해서 판매가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실리콘웍스는 주가가 계속해서 이제 좋아질 수 있는 그 자리에 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려감 때문에 크게 하락을 했는데 지금 자리는 괜찮은지 차트 흐름 살펴주시죠. 네, 실리콘웍스 차트 흐름 잠깐 살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네, 주가의 위치를 잠깐 확인해 보면요. 이제 주가가 거의 2만 원 정도 수준까지 주가가 떨어졌다가 이번에 반등이 나오고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이게 이제 2012년도 거의 이제 최저점 부근을 갱신하고 나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최근에 급반등이 나왔어요. 이건 역시 시장에서 이건 지금 실리콘웍스는 이 성장성 대비했을 때 주가가 너무 낮은 위치에 있구나라는 인식 때문에 주가가 좀 많이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 그런 시점이고요. 흐름을 짚어드린다면 최근에 이제 하락 추세를 이제 전환시키고 나서 상승 쪽으로 뻗어 나가고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조정봉이 떴는데 지금 24,300원으로 마감이 됐죠. 조정 과정에서 충분히 매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24,300원 부근 플러스 마이너스 3% 밴드 내에서는 충분히 매수 접근 가능하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가를 제시해 드린다면 사실 이제 3만 원, 이게 이제 단기적인 목표가로 제시를 해 드릴게요. 이제 장기적인 모멘텀으로 본다면 사실 이제 37,000원, 4만 원까지도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성장성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이지만, 단기적인 관점으로 이제 목표가를 제시를 해드린다면 3만 원 정도를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 이제 손절 라인도 이제 잡아드려야 되겠죠. 손절 라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22,000원 정도, 이 자리를 손절 라인을 잡으시면은 무난한 대응으로 이제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실리콘웍스 가격 또 제시 종목, 가격 제시까지 잘 살펴드렸습니다. 바로 이경락 전문가의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원 종목이네요. 예, 이경락 종목이 아니라 이경락 전문가의 네. 오늘 종목이 너무 많아서요. 네. 제가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할 종목은 베스트밸리나 SI 비키 이런 브랜드로, 여성 브랜드로 알려져 있고, 남성 브랜드로는 지크라고 알려져 있죠. 소지섭이 선전하는 SIEG, 지크라는 브랜드로 알려져 있는 의료 전문 회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제가 당사를 가지고 온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요즘에 중국의 카노딜로라는 유통 회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의류 브랜드 유통 회사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발리랑 페라가모나 아르마니와 같은 그런 브랜드를 중국에서 유통하고 있는 회사와 신원의 지크가 장기 20년 장기 공급 계약 체결을 했다는 것이겠죠. 독점이에요. 독점이고, 금액으로 따지면 최소한 600억 정도 이상의 금액을 만들어낼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매장 수로 봤을 때는 280개 정도. 그러니까 중국 시장 진출을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다. 그 부분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진핑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중국은
내서 활성화 정책들을 임금 인상이나 여러 가지 요소를 통해 가지고 만들어낼 것으로 보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최대 수혜주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겠고요. 또한 당사가 또 매력적인 부분은 국내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브랜드, 뭐 바나트나 그 밖에 유럽의 명품 브랜드들을 유통하고 있는 시스템도 같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또 그 요즘에 유로화가 굉장히 약세였었어요. 그런 부분을 이용해가지고 유럽의 로메오 산타마리아와 같은 악어백 전문 회사들의 명품 회사들을 인수하면서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캐파를 점진적으로 증가시키고 있는 그 부분은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당사가 제가 분명히 이 당사의 회계팀이나 수뇌부에는 분명히 뛰어난 브레인이 있을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것이 OEM과 ODM 방식으로 매출을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그 수출 상품 같은 경우는 그리고 국내의 브랜드 산업 같은 경우도 꾸준하게 성장을 시키면서 OEM과 ODM 방식을 5대5 규모로 안전한 매출 구조를 계속 구상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테고요. 또한 생산 거점 도시 그러니까 어떤 공장을 만들어내는 것을 활용할 때도 환율의 가치가 굉장히 떨어져 있는 그리고 인건비가 굉장히 싼 국가들을 포진한다는 것이겠죠. 예를 들어서 베트남과 개성공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이 국가의 전략적인 마케팅 언젠가는 시장에서 알아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은지 씨 이탈리아 명품 가방 브랜드라고 해요. 로메오 산타마리아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제가 산타 할아버지는 알겠는데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네, 전문가님 희귀 명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군요. 제가 몰랐죠. 죄송합니다. 이런 부분이 또 네. 질문 궁금한 게 여기서 뭐 전문가님께서 네. 20년이고 뭐 말씀하셨는데 네. 이건 패션은 유행이잖아요. 네네. 네, 근데 뭐 20년하고 막 공장 막 지어도 안 팔리고 유행이 없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공장은 짓지 않고요. 투자했다 쪽박 날 판매 법인, 판매처를 둔 것입니다. 유통회사를. 유통회사와 장기 공급 계약 체결. 그 유통회사가 그 신원에 지크의 그 브랜드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그런 계약을 하지 않았겠죠. 만약에 손해를 볼 것도 없어요. 신원 입장에서는 그 유통회사가 손해를 보겠죠. 네. 저도 질문이 있는데요. 네네. 이번 주에 그 구글의 에릭 슈미트 CEO가 그 북한을 방문하는 거 알고 계시죠? 네네. 단타 치려고 지금 편입한 거 아니에요? 그런 뉴스를 또 잘 참고를 해야 되나요?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남북 경험주로서도 당연히 매력이 있는 그 부분도 있었습니다. 솔직하게. 솔직하게 그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단기적으로 급등할 매력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런 부분 또한. 자, 그렇다면 지금 자리는 어떤지 주가 흐름 차트 보면서 살펴주시죠. 네, 요즘에 남북 경업주에 관련된 시장의 매기가 그 형성되면서 거래량이 서서히 동반되고 오늘 또한 좋은 흐름을 보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근데 뭐 장기적으로도 회사가 좋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도 좋고 장기적으로도 좋기 때문에 투자 매력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테고요. 요번에 어떤 남북 경업주에 대한 심한 그 기대 심리가 주가에 형성될 경우에는 1,900원 선도 충분히 돌파할 수 있는 자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1,500원 아래선에서는 언제든지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분께서 잘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신원 기업에 대해서 또 날카롭게 질문을 해주신 박수범 전문가 유비케어 또 종목 살펴주시죠. 네, 오늘 오늘 두 종목을 가지고 나온 게 다 SK 계열입니다. 지금 이제 그 유비케어를 들고 나왔는데요. 뭐 헬스케어 분야에서 가지고 우리가 유비케어를 좀 관심 있게 보자라는 의미에서 좀 들고 나왔고요. 유비케어 하면 아무래도 EMR 사업입니다. EMR 사업에서 국내에서 이제 1위를 하는 업체고요. 매출이 46%입니다. 거의 뭐 반독점을 하고 있는 업체고, 그리고 그게 따른 지금 현재 그 국내에서 우리가 좀 시장에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게 아무래도 그 원격 진료 제도화 부분입니다. 원격 진료 제도화 부분은 바로 뭐 집에서 병원을 가지 않고 집에서 그 인터넷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지금 현재 그 병원에 있는 의사와 같이 원격으로 이렇게 진료를 받는다는 부분이죠.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많이 아프면은 병원을 가야 되겠지만 많이 아프지 않다면은 굳이 병원을 가면서 많은 의료비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한 부분에서 정부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법률화를 이제 하고 있는 부분,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러한 부분들은 과거에도 계속해서 이제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뭐 이익단체가 계속해서 반대를 하는 바람에 계속 정부에서 추진하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는 뭐 미국, 그리고 독일, 그리고 일본 이런 선진국에서도 그 원격 진료 부분에서 법률화를 시켜서 지금 현재 계속해서
그 활성화를 시켰고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나라도 좀 안타깝게지만 이제 좀 시작된다는 부분이 있지만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자.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원래 우리나라가 그 원격 진료 부분에서는 굉장한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005년도에 이제 도이치 텔레콤이라는 회사가 국내에 와서 이 원격 진료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 와서 배워갔다는 거죠. 원래는 우리가 그에 대한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었지만 오히려 그러한 부분들이 제도화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좀 사양되었던 부분들이 좀 아쉽네요. 아쉬운데 이제는 우리 유비케어가 이제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바라볼 수 있고 더 이러한 유비케어에 대해서 계속해서 매수 시점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 종목 오늘 굉장히 급등을 했다가 마지막에는 여전히 빨간불이지만 거의 3% 가까이 상승을 했거든요. 이렇게 좀 급등락에 있는 종목을 사기꾼이 좋아할 것 같아요. 혹시 이 기업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세요?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아니, 이 사업이 들어보니까 진짜 이게 되게 멋있는 것 같은데 궁금한 게 그러면 이 대기업에서도 이런 거 탐낼 것 같고 이런 걸 만약 다른 삼성 같은 큰 기업에서 이런 것도 만약 잡아먹으면 이 기업은 이렇게 무너지는 거 아닌가요? US 케어 사업 쪽에 네. 또 어느 정도 전망이 밝다. 네, 지금 이 지분 관계를 잘 모르시고 얘기했는데, 자 지금 현재 유비케어 같은 경우 원래는 이수 그룹 쪽의 이제 회사였지만 이 회사가 지금 이제 SK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지금 이제 SK 케미칼 쪽에서 지금 지분을 약 46% 정도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기업의 계열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또 하나 궁금한 거. 네. 뭐야. 근데 이게 현실로 이루어지려면은 한참 멀었기 때문에 너무 앞선 거 아닌가요, 이거? 앞서지는 않았고요. 지금 현재 미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독일 같은 경우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제도고 단지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몇몇 이익단체 그러한 이제 그런 이익 부분에 있어서의 좀 자기네들 발언권 때문에 정치적으로 제도화하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정부에서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지금 이제 가장 정부에서도 문제가 되는 게 의료보험 지출 부분입니다. 의료보험 지출 부분에서 이러한 부분을 제도화해서 의료보험 지출을 좀 더 줄여 나가자, 정부의 재무 상태를 좀 더 건전화시키자라는 부분들이 묻어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반드시 이번 연도에는 추진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바로 차트 흐름 살펴주시죠. 신기하네. 네, 차트를 보시면 금일 좀 급등을 좀 보여줬다가 지금 현재 마감이 지금 2.2% 상승하는 상태에서 좀 마감이 되었습니다. 마감이 되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러한 중소형 업체들 같은 경우는 좀 테마성으로 좀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등으로 오늘 시장에서 치고 올라왔던 인피니티 헬스케어가 주가가 거의 상한가 무렵까지 갔다가 6%까지 이제 빠짐으로 인해서 매도 물량이 나옴으로 인해서 지금 이제 유비케어가 좀 거래량이 터졌지만 좀 주가가 좀 하락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러한 부분들은 오늘도 이제 거래량 수급을 잠깐 확인해 보면요. 투신 쪽에서도 오늘 금일 이제 매수가 들어오고, 최근에 보시면 계속해서 외국인들이 매수세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도 관심을 가지시고 계속해서 매수 포지션을 가지고 나가시면 많은 단기간에 수익을 만들 수 있다. 특히나 상위군이 굉장히 좋아할 수 있는 전문가님은 저랑은 안 맞는 것 같아요. 수익을 만들 수 있는 좋은 종목이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본 상위꾼을 노리고 갖고 오신 거 아니에요? 포트리케스 편입하라고? 네, 은지 씨께서 이 종목은 저랑은 안 맞는 것 같아요라고 또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분명히 투자자분들은 참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자, 또 다른 신규 종목까지 쭉 저희가 잘 살펴봤는데요. 자, 암투위투 대표는 두 분 또 내일장에서 또 어떤 종목을 더 담아야 할지 혹시 결정하셨어요? 네. 결정하셨나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상위꾼 어떤 기업 담으실 건가요? 저는 오늘은 일단 아까 했던 로엔만 선택할 거고요. 그 다음 건 솔직히 좀 말이 많아질 것 같아요. 뭔가 좀 위험 부담이, 제가 좀 돈을 벌려고 온 거지 망하러 온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딱 로엔만, 로엔 하나만 좀 잡고 가겠습니다. 소심한데 의외로. 이거 저 없어지면 안 돼요. 진짜 소심한 한방 같은데요. 소심한 한방. 네. 자, 은지 씨는 혹시 담는 종목 있으세요? 네. 저 사실은 유비케어에 조금 관심을 가졌는데 네. 급등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급동주를. 그래서 저는 좀 안전해 보이는 실리콘 웍스 선택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최종적으로 또 실리콘 웍스까지 은지양은 선택을 했습니다. 자, 두 분께서는 또 내일 총 어떤 종목을 담을지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두 분이 내일장에 편입할 종목 선정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공격적인 투자 성향을 가지고 있는 우리 상익 씨께서는 박수번 전문가의 로엔 한 종목만 담겠다고 의견을 주셨고요. 안정적인 투자를 지향하는 은지 씨께서는 모두투어와 실리콘 웍스를 선택을 하셨습니다. 자, 내일부터 또 이 두 분께서 얼마 매수가의 이 종목을 잡으셨고 흐름이 어떤지는 내일 방송에서부터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거든요. 어느 분의 포트폴리오 수익률이 더 좋은지 저희가 앞으로 흥미롭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익 씨, 은지 씨 오늘 첫 방송인데 정말 수고하셨고요. 또 좋은 수익 나기를 또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떼도. 지금 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이슈에 대해서 또 토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경락 전문가께서 준비를 해주셨다고 하는데요. 이경락 전문가님. 예, 제가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할 이슈는 불균형, 불균형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장 불균형에 관련돼서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은 역시 환율이겠죠. 네. 환율에 관련된 이야기. 깊이 있게 분석을 하고 앞으로 어떤 현상들이 일어났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천천히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화면을 보시다시피 큰 저울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 저울이 평평하게 잘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기울어 있어요. 어떻게 기울여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벤 버냉키 의장, 타임지의 올해의 인물 벤 버냉키의 입에서는 항상 양적 완화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2012년도는 양적 완화에 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아주 심하게 계속 양적 완화에 관련된 이야기가 계속 나왔고요. 또한 일본, 선진국이겠죠. 일본 또한 아베 신조 총리 또한 어떤 정책 부양을 위해서 계속 돈을 찍어내야 된다. 엔화를 찍어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드라기 총재 또한 유럽 중앙은행의 드라기 총재 또한 LTRO를 무지하게 사랑하죠. 국채 매입 프로그램. 지속적으로 국채를 매입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시장의 유동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러한 모습을 보이면서 어떠한 현상들이 만들어지냐면요. 벤 버냉키에 비해서 달러 인덱스의 가치는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고요. 자, 유로화 자체도 달러 기준이니까 올라간 것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유로화 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엔화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엔화 가치 또한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초 통화의 달러가 떨어지고 있는 구간에서도 유로화 가치와 그리고 엔화 가치는 더욱더 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어떻게 보면 이런 선진국들의 화폐 전쟁, 자기네 화폐를 더욱더 지키기 위한, 화폐 가치를 떨어뜨리기 위한 그런 기조들, 장기 침체라는 이유로 그들이 하고 있는 행태는 시장의 불균형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 불균형의 최대 피해자는 바로 우리나라의 원달러 환율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관련돼 가지고 자세하게 지금부터 분석을 해 나갈 텐데요. 원달러 환율은 지금 2012년도 12월부터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지금은 현재 1,060원대에 도달해 있고요. 이것이 지금 선진국가의 비교 차트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한국의 원화 가치는 그 영선을 중심으로, 가운데 영선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강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떨어지고 있는,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고, 달러 기준이니까 떨어지는 것이 강세를 의미하는 것이겠죠.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고, 엔화 가치는 급격하게 약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로화 가치도 마찬가지겠고, 위안화는 그래도 평탄한 수준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원화 가치만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지는 이유,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분석을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테고요. 그 이유는 바로 2012년도 12월 달부터 행해지고 있는 주식시장에 투입되고 있는
외국계 자본들의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이겠죠. 이 자금들의 대부분은 유럽계 자금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장기 투자 자금들의 성향이 아니라 한머니들, 단타 세력들의 자금들이 국내 시장에 계속해서 유입되면서 원화 절상에,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 하락에 베팅을 하고 있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약간의 투기적인 요소도 있다는 것이겠죠. 이 부분에 대한 의미는 우리나라가 신흥국이 아니어서 그러냐. 그렇다면 다른 신흥국들과 한번 비교해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다른 신흥국, 뭐 홍콩 달러나 인도 루피, 싱가포르 달러, 대만 달러와 비교하더라도 이 빨간색 원달러 환율이 가장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는 부분을 느낄 수가 있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겠고, 그러면 앞으로 그래서 이러한 현상들에 계속되고 이게 지속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한머니들은 빠져나가려고 들어오는 것이 되고, 그래서 어떠한 현상들을 유추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조금 전에 아까 전에 박수원 전문가가 말했듯이 한국은행에서 금리 인하 및 환율 방어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자세가 펼쳐질 가능성이 높겠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 관련된 수혜주들을 목요일까지 좀 바라보면 좋은 결과물도 나올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단계적으로 나올 테고, 좀 중장기적으로는 환율 방어를 위한 정부의 미세 조정, 그리고 적극적인 조정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겠다. 또한 한머니들의 환차익 실현을 급격한 매물 출회, 그러니까 환율이 한 1,050원 선을 찍을 때 한머니들이 급격하게 환차익을 실현하고 나갈 경우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급락하게 하락할 수 있다는 부분, 그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테고요. 그 구간이 아마 지수 박스권 상단 2,050선 선이 넘어가게 되면 일단은 보수적인 대응, 그리고 환율이 1,060원 선의 아래로 돌파할 경우에는 좀 더 보수적인 대응, 이런 환율을 바라보고 그리고 지수를 바라보면서 조금 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겠고요. 또한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겠죠. 우리나라 2014년도 국내 증시의 최대 변수는 이런 보호무역주의 확대,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글로벌 공조체제의 붕괴로 인해 가지고 대내외 변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만 잘 살겠다. 어떻게 보면 양적 완화, 유럽이나 일본 그리고 미국에서 행해지는 이 양적 완화가 우리만 잘 살겠다는 그런 기조일 수도 있다는 것이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나라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환율 방어와 그리고 보호무역지를 확대하는 그런 전략을 취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테고, 만약에 그러하지 못할 경우는 2013년도는 급격하게 우리나라만 손해보는 그런 현상도 연출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여기서 뭐 보수적인 대응이라는 어떤 걸 의미하시는 거죠? 어떤 일단은 경기 민감 지수를 종목들을 좀 피하고 조금 적극적인 투자 자세보다는 좀 소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는 말씀을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반대인데, 제가 이러한 부분들은 좀 약간 세계 경기가 좀 미국이 지금 보면 이제 11월 달부터 해서 12월 달까지 외국계 자본이 가장 많이 들어온 데가 미국계 자본이었어요. 오히려 근데 10월 달에는 유럽계 자본이 빠져나갔거든요. 아니에요. 12월 달에 제가 이 자료를 안 가져왔는데 12월 달에 지속적으로 국내 유입된 자금들의 대부분은 프랑스계 자금들이었어요. 그리고 미국계 자금들은 대부분 장기 투자적인 성향을 가진 자금들이 많이 있었고, 대부분의 단기 투자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자금들, 프랑스계 자금들이 특히 많이 들어왔었다라고 제가, 이거는 자료가 있기 때문에 안 가져온 게 좀 아쉽네요. 제가 알기로는 미국계 자금이 좀 많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고, 거기에 따라 우리 지수도 지금 상승시키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과거에 일본이 1985년도에 미국이랑 프라자 합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그 환율적인 엔화가 강세를 보여주고 달러가 약세로 돌아섰어요. 그러면서 거의 12,000포인트에 있던 니케이 지수가 35,000포인트까지 약 300%가 4년 동안 이루어졌습니다. 그 후에 잃어버린 정말 10년, 20년이 일본 경제인데, 그러한 부분들이 저도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좀 약간 이거는 좀 대외적인 외국 자본들이 좀 의도적인 원화 강세를 원한다라고 저도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경기 민감주 섹터들도 크게 상승을 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지수는, 종합지수는 계속해서 상승 쪽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게 정리가 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는데 지수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지금 바라보시는 겁니까? 원달러 환율이 떨어진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이제 행보구간을 계속해서 만들면서 산업군들이 계속해서 상승 쪽에 이제 좀 외국인들이 최근에 보면 매수 쪽을 보면 경기 민감주 쪽으로 계속해서 매수 포지션을 가지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그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는 데 있어가지고 어떤 실제적인 실물에 대한, 그러니까 주식 자체에 대한 투자보다는 약간의 환차익 실현을 위한, 그러니까 한투기적인 성향도 가지고 있는
경기 민감주들의 매수세가 유입될 수도 있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해 보자는 이겁니다. 제 말은. 저도 이제 중간에 잠깐 끼어들면요. 이제 너무 이제 열정적으로 이제 말씀을 하셔서 제가 잠깐 기다리고 있었는데 사실 이제 환율이라는 문제는 이제 양날의 칼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뭐 일본의 엔화 가치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뭐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나라 수출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는 그런 약점도 있겠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엔화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그 자금들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또 그 글로벌 시장의 유동성을 또 제공해 줄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유입이 돼서 주가 또 끌어올리는 그런 견인차 역할도 해줄 수 있는 거고. 그렇지만 이제 뭐 지금 현재 뭐 원화 강세가 좀 많이 진행이 돼서 그런 거에 대해서 우려감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가 수출 주도형 국가다 보니까 수출에 대한 그런 부분 경쟁력을 잊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뭐 원화 가치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계속 더 떨어진다라고 보기보다는요. 지금 구간에서는 지금 정부에서 어느 정도의 이제 환율 방어적인 그런 자세가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제 내수주에만 너무 관심을 갖진 마시고요. 두 가지 또 내수주도 경기 민감주도 같이 또 이제 서로 간에 그런 환율의 그 흐름을 좀 보면서 같이 대응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 또 제가 또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또 공감을 하는데 제가 또 걱정하는 부분은 이거예요. 뭐 좀 전에 박승원 전문가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국내에 유입되고 있는 자금들의 특징이 과연 어떤 투기적인 요소가 없이 정말 깨끗한 투자를 위한 장기 투자 자금이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 12월 달, 그러니까 2012년도 12월 달부터 미국 계고 뭐 유럽 계고 그거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면서 환율에 우리나라 하락에 베팅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원화의 강세에 베팅을 하고 있는 이 자금들이 과연 순수한 의도가 아니라 순수한 의도로 들어온 것이냐 이거겠죠.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순수한 의도로 들어오는 자금만 있다고는 규정 지을 수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테고요. 그 자금들이 대량 유출됐다면 분명히 주식시장 또한 급격하게 출렁거릴 수 있다는 부분도 우리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포인트겠죠. 네, 두 가지의 그런 성향 다 있을 거예요 아마. 이제 환차익적인 측면도 있고, 그리고 이제 또 장기적인 관점에서 또 보는 그런 측면도 있고. 근데 그 부분을 또 완벽하게 또 해석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지금 투자하시는데 조금 많이 이런 부분들도 같이 고려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은 지난 10월 말에 심리적 마지노선이었던 환율 1,100원 선이 붕괴가 되었고요. 오늘도 1,06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주식시장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환율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은 이 부분은 투자자들이 피해갈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수출주라든지 경기 민감주를 어느 정도 시기에 봐서 피해볼 수 있잖아요. 그 종목에 베팅을 하지 않으면 되니까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유로존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했던 것이 물론 부채라든지 이런 부분도 중요했지만 그리스는 무너진 수출 경쟁력이 또 하나가 대두가 되는 모습이었거든요. 지금 또 가장 중요한 것이 일본 대비 우리나라가 수출 경쟁력이 무너지지 않을까. 이 부분이 환율에 대해서 저희가 가장 민감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오늘 현대차, 기아차가 반등 준 부분도 아까도 말씀드렸던 목요일 날 한국은행에서 금리 인하 정책이 시행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었거든요. 정부가 우리나라의 그 수출 산업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계속 이렇게 방치해다가는 방법이 없게 돼요. 그러니까 투기 세력들의 돈놀이 장터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 환율 시장이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테고요. 물가 안정과 그리고 고용 창출, 성장 이 모든 것을 바라봤을 때 환율 1,050원 선도 너무나 강세 국면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100원 선까지는 어느 정도는 올려줄 필요가 있다. 정부 차원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정말 환율 부분은 또 언급해 주신 것처럼 양날의 칼날인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들 또 환해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노력을 하려고 해도 그때그때 또 수출주들이 또 대응을 할 수 있는 부분 또 한계적이라고 들었어요. 예전에 또 키코 손실도 굉장히 어마어마했기 때문에요. 자, 환율 흐름을 잘 살펴봐야 되는데 또 주식시장에 큰 영향 지금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또 많은 내용을 준비해 주신 이경락 전문가님 수고하셨고요. 오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 또 의견들이 팽팽하고 또 분분했는데요. 무료 방송 통해서 또 각자의 스타일에 맞게끔 또 알려주신다고요. 제가 내일 오후 4시에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무료 온라인 강연회를 통해서 추천드렸던 종목들이,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 부분에 대한 비결을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 오늘입니다. 오늘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1시간 동안 이제 공개 방송을 진행을 하는데요. 1월 달,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상존하면서 주식시장이 많이 요동을 치고 있는데 이런 1월달 시장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범 전문가님 없으신가요? 저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어제 했습니다. 어제. 알겠습니다. 자, 오늘 또 첫 방송 세 분 함께 하셨는데요. 많이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또 좋은 수익률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투위투 오늘 첫 방송 어떠셨나요? 굉장히 버라이어티하게 저희가 많은 내용을 담아서 전달해 드렸는데요. 투자자들을 위해서 멀티플레이어 역할을 톡톡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장 마감 15분 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